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자꾸 줄 세우기부터 합니다. TSMC보다 앞섰냐? TSMC보다 뒤처졌냐? SK하이닉스를 따라잡았냐? HBM에서 밀렸냐? 파운드리는 아직 멀었냐? 물론 이런 비교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1등이 누구인지, 기술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수율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고객사가 누구를 선택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AI 시대의 빅테크들이 보는 건 단순히 1등 회사 하나가 아닙니다.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회사들도 속으로는 전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 물량을 한 회사에만 맡겨도 되나?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AI 칩은 그냥 부품 하나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자율주행을 움직이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고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를 한 공급망에만 걸어둔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아무리 1등 회사가 좋아도 그 회사 생산 라인이 꽉 차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정학 리스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율 문제가 생기거나 납기가 밀리거나 예상보다 물량이 더 필요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두 번째 카드입니다. AI 시대에는 1등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권입니다. 빅테크는 좋은 칩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고 협상력을 원하고 리스크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TSMC를 당장 이기냐 못 이기냐로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삼성전자가 빅테크들의 두 번째 공급망 카드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입니다. 구글이 삼성전자를 이야기하고 테슬라가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과 연결되고 AI 칩을 둘러싼 빅테크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흐름, 이건 단순 뉴스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필요한 회사가 될 수 있느냐? 시장은 바로 그걸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구글과 테슬라가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시대 1등보다 중요한 건 두 번째 공급망입니다. 먼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이제 TSMC를 바로 넘어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단순하고 오히려 위험한 해석입니다. TSMC는 여전히 강합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고객 신뢰가 크고 빅테크와의 관계도 깊고 선단 공정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면서 TSMC를 너무 쉽게 내려치면 안 됩니다. 그건 시장을 잘못 보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TSMC가 강하니까 삼성전자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좁은 해석입니다. 빅테크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빅테크는 늘 플랜 B를 만듭니다. 한 회사가 잘한다고 해서 그 회사 하나만 믿고 모든 물량을 맡기지 않습니다. 특히 AI처럼 폭발적으로 수요가 커지는 시장에서는 공급망이 곧 경쟁력입니다. 좋은 칩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칩을 제때 충분히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는 멈추면 안 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커지고 클라우드 고객은 더 많은 연산을 요구하고 자율주행과 로봇, 기업용 AI까지 붙으면 칩 수요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생산을 한쪽에만 걸어두면 빅테크는 스스로 목줄을 하나에 묶는 셈이 됩니다.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회는 내가 무조건 1등이다 라고 외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공급망을 나누고 싶을 때 내가 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구글과 테슬라 이야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구글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구글은 AI 시대에 그냥 검색 회사가 아닙니다. 클라우드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 AI 모델이 있고 자체 AI 칩인 TPU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AI 칩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GPU도 중요하지만 자체 칩을 가져가야 비용 구조와 성능, 서비스 방향을 더 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구글이 차세대 AI 칩에서 삼성전자와 일부 생산을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시장의 작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과장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곧바로 대규모 확정 수주다, 구글이 삼성전자로 완전히 넘어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보도된 흐름은 어디까지나 논의이고 차세대 칩의 일부 영역입니다. 그리고 주요 컴퓨팅 부품은 여전히 TSMC 쪽이 거론됩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빅테크가 삼성전자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파운드리에서 가장 무서운 건 고객이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거긴 아직 아니다. 위험하다. 믿고 맡기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칩의 일부라도 후보로 거론되고 대화 테이블에 올라간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객사는 처음부터 모든 걸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영역, 특정 부품, 특정 공정, 보조적인 역할부터 검증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괜찮으면 다음 물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신뢰는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계단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구글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당장 판을 뒤집었다는 뉴스가 아니라 다시 문 앞에 섰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느냐는 이제 실행의 문제입니다. 테슬라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테슬라가 진짜 집착하는 건 자율주행과 AI입니다. 차를 파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자체 칩을 설계하고 AI 연산을 통해 미래 이동 수단을 바꾸려는 회사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도 칩은 핵심입니다. 자율주행이 고도화될수록 차 안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지고 AI 연산 성능이 중요해지고 전력 효율과 생산 안정성도 중요해집니다. 그런 테슬라가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과 연결된다는 건 단순히 칩 하나 맡겼다로 볼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고 AI 칩은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공장을 보면 먼저 투자비부터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공장은 돈을 엄청 잡아먹습니다. 장비도 비싸고 인력도 필요하고 초기 가동률이 낮으면 부담도 큽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게 단순 비용이 아니라 고객사와 가까워지는 입장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회사는 그냥 물건을 받아가는 고객이 아닙니다. 공정 최적화, 성능 개선, 양산 안정성, 장기 협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고객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통해 미국 파운드리 사업의 기준 고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파운드리에서 고객 하나는 단순 매출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고객들에게 보여줄 신뢰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맡겼다. 이 한마디가 다른 빅테크와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동률이 올라오는지, 수율이 안정되는지, 양산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작지 않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볼 때 자꾸 과거의 영광과 비교합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었는데, 예전에는 메모리도 강하고 스마트폰도 강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 마음 이해합니다. 주주분들은 특히 더 답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과거 점수표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다시 필요한 회사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AI 시대, 빅테크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공급망이 아닙니다. 완벽한 공급망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TSMC 하나만으로는 부담스럽다. 엔비디아 하나만으로도 부담스럽다. 특정 지역 하나에 생산이 몰리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미국 생산, 두 번째 파운드리, 대체 공급망, 협상 카드, 장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시장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뒤처진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 공급망 재편에서 다시 필요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주가는 결국 숫자로 움직이지만 숫자가 바뀌기 전에 먼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시장 해석입니다. 시장이 어떤 회사를 성장해서 밀려난 회사로 보느냐, 아니면 다시 필요한 회사로 보느냐, 이 프레임이 바뀌면 수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망이라는 말이 무조건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두 번째 카드라는 건 기회이기도 하지만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빅테크가 삼성전자를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큰 물량을 주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량일 수 있고 특정 부품일 수 있고 검증용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냉정합니다. 좋으면 늘리고 불안하면 줄입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합니다. 수율이 안정적인지, 성능이 원하는 만큼 나오는지, 전력 효율이 좋은지, 납기를 지키는지, 비용이 맞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 이걸 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입니다. 구글 이름이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 이름이 나왔다고 끝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이름들이 실제 양산, 매출, 이익, 고객 확장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주식시장은 처음에는 이름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오래 가려면 숫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구글, 테슬라, 빅테크, 이 단어들은 분명 강합니다. 썸네일에도 강하고 조회수에도 강하고
시장 관심에도 강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그 단어가 숫자로 내려오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기대만 커졌다가 다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파운드리의 본질입니다. 파운드리는 신뢰 사업입니다. 기술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공정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수율이 올라와야 하고 고객 정보가 보호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고객사는 자기 핵심 칩을 맡기는 겁니다. 그건 그냥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 일부를 맡기는 겁니다. 구글의 AI 칩,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칩은 각 회사의 미래 사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맡기려면 가격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뢰를 얻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파운드리 고객을 확보하려면 한 번의 발표보다 여러 번의 납품, 여러 번의 검증, 여러 번의 성공 사례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에서 중요한 건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아예 레이스에 끼지 못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구글과 테슬라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다시 이 레이스에 서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잘 달리면 다음 고객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못 달리면 다시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와 검증이 동시에 필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자료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구글과 테슬라입니다. 이름만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이름이 나올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너무 빨리 앞서가거든요. 구글이 삼성 찾았다. 테슬라가 삼성 맡겼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시장은 늘 기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숫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올수록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길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바로 이럴 때 보시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구글, 테슬라 이름이 나왔다고 바로 뛰어들자는 자료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게 실제로 돈이 되는 흐름인지, 어느 섹터로 번질 수 있는지, 지금 자리가 따라갈 자리인지 아닌지 차분하게 나눠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를 넣어뒀습니다. 오늘처럼 AI 공급망을 보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같은 반도체 밸류체인도 같이 봐야 하고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칩이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도 커지고 전력도 필요하고 장비와 후공정, 패키징도 중요해지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글과 테슬라가 중요한 이유는 이름값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두 회사가 AI 시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클라우드와 AI 모델, TPU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차량 AI, 로봇까지 연결됩니다. 이 두 회사가 삼성전자와 연결된다는 건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 회사로만 남는 게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고객들과 다시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구글 논의는 아직 확정된 대형 수주로 말하면 안 되고 테슬라 생산도 실제 양산과 수율, 가동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가능성의 방향을 먼저 봅니다. 어떤 회사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고객이 다시 이름을 꺼내는지, 어떤 공장이 어떤 물량을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시장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규모가 큰 회사는 조금만 해석이 바뀌어도 수급의 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보며 성장성이 약해졌다, 파운드리는 어렵다, HBM에서 밀렸다 이렇게만 보던 시선이 있었다면 구글과 테슬라 이야기는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도 빅테크들이 완전히 삼성전자를 버린 건 아니구나. AI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필요한 구간이 있을 수 있구나. 미국 공장과 선단 공정이 고객사와 연결될 수 있구나.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주가는 질문이 바뀔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큰 자금은 단순히 국내 뉴스 제목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삼성전자가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어떤 위치를 다시 차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올랐는지 빠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계좌에 바로 찍히니까요. 하지만 글로벌 자금은 조금 더 멀리 봅니다. AI 반도체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미국 내 생산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TSMC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이 실제로 커지는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적, 숫자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구글과 테슬라 이야기는 단순히 고객명 두 개가 아닙니다.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를 다시 들여다볼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은 결국 숫자를 봅니다. 매출이 붙는지, 이익이 좋아지는지, 가동률이 올라오는지, 수율이 개선되는지, 현금 흐름이 버티는지 이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분이 없으면 돈이 들어올 이유도 약합니다. 삼성전자가 AI 공급망에서 다시 필요한 회사라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숫자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명분이 먼저 생기고 숫자가 따라오고 수급이 확인되는 흐름. 주주분들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분산입니다. AI 시대의 빅테크는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합니다. 칩 공급도 분산하고, 지역도 분산하고, 공정도 분산하고, 파트너도 분산합니다. 이건 단순히 조심성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AI 서비스가 회사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AI 연산을 제공해야 하고, 테슬라가 자율주행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확장을 계속해야 한다면 칩 공급이 막히는 건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험을 듭니다.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비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생명줄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AI 시대의 공급망 보험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보험은 1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반드시 모든 물량을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선택지가 되면 됩니다. 빅테크가 그래도 삼성이라는 카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그 자체가 협상력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모든 걸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영역에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다음 물량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고객으로 번지면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삼성전자의 길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내가 바로 1등을 외치는 것보다 AI 공급망에서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축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강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삼성전자를 볼 때 기준을 조금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 주가를 보는 기준, 반도체 업황을 보는 기준, HBM과 메모리 경쟁력을 보는 기준, 파운드리 고객 확보를 보는 기준, 그리고 오늘처럼 빅테크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어떤 위치를 잡는지 보는 기준. 이걸 섞어버리면 너무 흔들립니다.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왔는데 구글, 테슬라, 장기 이야기를 듣고 버티면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장기 공급망 재편을 보고 있다면서 하루 주가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면 그것도 힘듭니다. 삼성전자는 이야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HBM도 있고, D램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가전도 있고, AI 홈도 있고, 테슬라와 두블 같은 해외 고객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걸 전부 한꺼번에 붙잡으면 오히려 아무 기준도 안 남습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딱 하나를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AI 시대, 빅테크의 두 번째 공급망 카드가 될 수 있느냐, 구글과 테슬라 같은 이름이 단순 기대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실제 양산과 숫자로 이어지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뉴스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뉴스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글, 테슬라 이름이 붙으면 마음이 빨리 움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에게 구글과 테슬라는 정말 강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강한 단어일수록 더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빅테크의 두 번째 공급망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편하게 들어가도 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이야기와 좋은 진입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대형주입니다. 좋은 스토리 하나만으로 가볍게 날아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이 붙어야 하고, 거래 대금이 살아야 하고, 반도체 업황도 받쳐줘야 하고, 실제 고객 물량과 숫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흥분보다 확인입니다. 구글 이야기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테슬라 물량이 계획대로 양산되는지, 미국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는지, 파운드리 수율과 고객 신뢰가 개선되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기 시작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이름값만 보고 들어가면 뉴스가 식는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 훨씬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혼자 매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글, 테슬라,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텍사스 공장, AI 칩, 수율, 가동률, 외국인 수급, 코스피 흐름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이 종목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이런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려고 한 건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의 구글, 테슬라 이야기가 붙으면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어떻게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매수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놨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타점 기준도 4개로 정리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이미 뜨거운 자리에서 따라가면 힘듭니다. 큰 흐름은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같이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구글, 테슬라, 이름에 너무 흥분하는 건 아닌지,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과하지 않은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런 걸 같이 체크해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D램, 파운드리, 구글, 테슬라, TSMC, 텍사스 공장,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합니다. 거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장비주,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곳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와 관련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1등이냐 아니냐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물론 1등은 중요합니다. TSMC가 강한 것도 맞고 삼성전자가 증명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빅테크들은 한 회사에 모든 걸 묶어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구글도 테슬라도 AI 시대에는 두 번째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공급망을 나누고 위험을 줄이고 미국 생산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가져가려는 흐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필요한 카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기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글 이야기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테슬라 물량이 양산과 매출로 연결되는지, 수율과 가동률이 올라오는지,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 무조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볼 때 HBM 하나, 파운드리 순위 하나, 하루 주가 하나로만 보지 말고 AI 시대, 빅테크들이 왜 두 번째 공급망을 찾는지 그 큰 흐름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구글과 테슬라가 삼성전자 이름을 다시 꺼내는 순간 시장은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비춰졌냐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다시 필요한 회사가 될 수 있느냐? 주주분들은 하루 등락의 마음을 다 빼앗기기보다 이 질문이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